장독대를 열 때마다 귀한 보물들이 나옵니다. 좋은 재료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낸 우리의 전통장.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생각한 귀한 음식이죠. 저는 좀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렇게 장을 담그시고 제가 이 장을 이용해서 음식을 할 때마다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늘 요리를 하거든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음식. 재료 하나하나 그 염원을 담아 맛깔난 장을 만드는 모녀가 있습니다. 이 맛이 하는 제 마음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을 담그는 장의 명인 김광자이고요. 네, 저는 엄마가 담근 장으로 맛있게 요리를 하는 이보배입니다. 대를 이어 전통장을 만드는 김광자, 이보배 모녀를 소개합니다. 공기 좋고 물 맑기로 소문난 경기도 양평. 이곳에 큰 살림을 맡아 한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마당에 가득 깔린 장독대만 봐도 손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드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장독대가 엄청 많네요. 네, 장독대가 좀 많죠. 그런데도 맨날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 눈매가 꼭 닮았습니다. 우리 두 분은 모녀지간이세요? 아, 네. 많이 닮지 않았나요? 제가 낫습니다. 전통장 만드는 모녀는 이렇게 날마다 장독대에 엎드려 산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마당에 있는 장독대만 무려 1000개가 넘습니다. 이제 명인의 전통장 솜씨 구경 좀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던 된장 색깔이 아니네요. 이 장은 2년 전에 이 된장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 장을 보면 요 위에가 까맣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오래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에를 이렇게 풀면 이 안에는 어때요? 이 안에는 아주 예쁜 황금 된장이 나오죠. 이 된장 하나만 있어도 구첩반성이 안 부럽겠네요. 이렇게 2년 이상 숙성시킨 된장은 풍미가 뛰어나 어느 음식에 넣어도 맛을 잘 낸답니다. 발효가 너무 잘 됐죠, 엄마? 발효가 너무 잘 됐어. 한마디. 맛있겠다. 그렇지. 어. 정말 맛있겠지. 김광자 명인이 처음 장을 담그기 시작한 35년 전엔 장독대 5개로 시작했는데요. 장맛이 소문나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 둘 늘려온 것이 이제 1000개가 다 됐습니다. 이 항아리들 채우느라 또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그래?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고추장. 근데 고추장이 된장 같아요. 된장 같죠? 이게 메주가루가 같이 하니까 그리고 오래되니까 그 태양이 있고 하니까 색깔이 그런데 한번 속으로 딱 보여드릴까? 열었어. 어디 이번엔 고추장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야,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거무튀튀하던 색은 온데간데 없고 맛깔스럽게 잘 익은 빨간 고추장이 나왔는데요. 이 고추장에도 보통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농사진 그 고추로다가 해서 고추장을 담았는데 색깔이 너무 곱고 예쁘죠. 이 고추장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고추장입니다. 왜 시중에 나오면은 고추장이 달달하죠? 이 고추장은 달달한 게 아니고 그 엿길금만 가지고 찹쌀 고추장을 담은 거예요. 이번엔 더 귀한 장을 보여준다는데요. 이 많은 항아리 사이에서도 모녀가 자신 있게 소개하는 장입니다. 응? 무시오? 이름표까지 달고? 요건 뭔 장이요? 이 항아리는 제가 20살 때 담근 간장이에요. 이 간장 항아리가 바로 20살이 된 딸에게 준 생일 선물인데요. 전통장 명인다운 선물이군요. 제 보배 간장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요거는 2010년도에 담근 간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벌써 한 13년, 14년 되는데 요거랑 비교를 좀 해보려고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래 숙성한 간장은 짠맛은 덜하고 감칠맛이 올라와 천연 조미료라고 불리는데요. 다 빛깔 고운 거 보이시죠? 20년 된 보배 간장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에?
자, 아무나 안 보여드리는 건데 피디님 특별히 제가. 자, 보세요. 이 세월의 흔적이 나이테처럼 있죠. 위에 이렇게 얼음처럼 되어 있는 게 네, 소금이 위에 그만큼 진하다는 거죠. 짙은 검은색에 진득해진 간장 보이십니까? 20년 동안 농축돼 진해질 대로 진해졌는데요. 한 방울 한 방울이 귀해 귀한 손님 올 때나 대접하는 간장이랍니다. 색뿐만 아니라 맛도 확연히 다르다고 하네요. 야, 보통 간장을 먹으면 좀 짠맛이 있네요, 뭐 단맛이 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농축된 그런 감칠맛이 정말 터지는 맛이에요. 20살 생일 선물로 간장 항아리를 주는 명인의 집안. 알고 보면 이 댁의 장맛은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려서부터 맛보던 할머니의 장맛을 내기 위해 김광자 명인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도 장을 담그셨고 어머니도 장을 담그셨잖아요. 예. 그 장맛이 네. 좀 비슷해요? 아니면 선생님 또 달라요? 저는 장맛이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위에 계신 할머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이곳은 모녀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전통장을 이용해 건강한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두 분 어떤 거 만드시려고요? 네, 장김치요. 김치에 이 간장이 들어간다니 궁금하네요. 간장 외에는 여느 김치 재료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젓갈 대신 소금과 간장으로 맛을 낸 깔끔한 장 물김치랍니다. 요리는 그 두 분 중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능장인 딸. 네, 음식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맛을 항상 봐주시죠. 네, 요건 괜찮네. 오늘은 좀 별론데 이렇게 그래서 긴장을 하고 해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보배 씨도 요리 경력 20년이 넘는 프로 요리사입니다. 전통장 담그는 엄마 따라 음식을 하고 싶어 고등학교 때부터 음식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최연소 조리 기능장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헐! 이거 배 발효액이에요. 배를 설탕 넣고 같이 발효시켜가지고 배 발효액과 6년 숙성된 간장을 섞은 육수를 채소에 부어주면 장김치 완성입니다. 이렇게 며칠 숙성시키고 나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장김치를 맛볼 수 있는데요. 맛있는 장 덕분에 어떤 음식이든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많은가 봐요. 네, 많아요. 이제 보통 된장이라고 하면 이제 된장국, 그리고 뭐 된장찌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된장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무궁무진해서 샐러드 소스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된장을 이용해서 떡도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의 전통장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 보배 씨. 맛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은 전통장을 알리고 싶었다는데요. 덕분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김광자 씨의 전통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 전통 장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를 많이 전파를 시켜서 그래서 이 장이 없어지면은 안 되게 널리 많이 날아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딸 보배 씨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손맛을 지키기 위해 요리의 길로 뛰어든 딸이 늘 대견했는데요. 4대까지 그 손맛이 잘 이어지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괜찮으세요, 맛? 네, 괜찮아요. 저 눈이 커지지 않아요? 이제 이 김치는 장김치는 이렇게 음식과 같이 먹으면 속이 편안해져요. 예. 화려한 식재료와 자극적인 맛이 많아지는 요즘 건강하고 은은한 맛으로 휴식 같은 맛을 선사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더해져 깊은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꿈이 있다면은 이 전통장을 잊혀지지 않게 꼭 지켜 나갔으면 좋겠고
외국인들도 한국의 전통이 어떤 건지, 한국의 전통의 장이 어떤 건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전통의 맛을 전 세계로 알리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전통의 맛이 정말 너무 먹었을 때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맛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을 지켜가는 김광자 이보배 모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그 정성이 이들의 음식을 더 특별하게 합니다. 우리의 전통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한민국 여성 1호, 남성들의 스포츠란 편견을 깨고 트레킹의 새 역사를 써내려간 오늘의 주인공. 하늘을 가르며 화려한 연속 동작도 척척. 수진쌤은 아기 호랑이. 아기 호랑이요? 네, 작은데 호랑이세요. 수업하실 때는 딱 진짜로 최고. 이제는 자신을 쏙 빼닮은 제자들을 지도하며 트레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레킹을 하고 있는 스승과 제자들입니다. 대한민국 1호 여성 트리커 이수진 씨를 소개합니다. 운동 고수가 수련 중이라는 서울 강동구의 한 체육관. 펄짝펄짝 점프 삼매경에 빠진 두 사람. 발바닥에 스프링이라도 단 듯 엄청난 높이로 뛰어오르는 폼이 와 예사롭지 않은데요. 제가 듣기로 여기 고수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두 분 중에 누구신 거예요? 여기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갑자기 웬 물구나무를 서나 싶었는데 어머머머 그 자세로 걷기까지? 아니 이 동작이 맨몸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거는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진 몸풀기였다는 사실. 트레킹이란 무엇인지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수진 씨. 측전 뒤공중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야말로 인간 날다람쥐가 따로 없네요. 와 다시 봐도 그저 입이 떡 벌어지는 실력.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중국 소림사인지 헷갈릴 지경. 도대체 얼마나 수행하면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해차로 17년, 18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무술과 체조 기술을 동시에 수행하는 트레킹. 널리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요. 수진 씨는 어쩌다 트레킹에 매료된 걸까요? 저는 원래 태권도 겨루기 선수였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로 태권도를 그만둬야 했던 그녀. 한동안 방황하기도 했지만 트레킹을 배우고 익히며 재기할 수 있었다는데요.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사실 저 부모님께서 운동하는 거 진짜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제가 몰래 운동하고 아빠 몰래 막 체육관 나가고 시합 나가고. 그런 끈기와 도끼 덕분에 독보적인 실력을 쌓은 수진 씨. 어마어마한 숫자의 상패가 그녀의 위치를 보여주네요. 그날 저녁 밖으로 나온 수진 씨.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는 이제 집에서 또 앙증맞는 귀여운 딸내미 보러 갑니다. 뒷모습에서도 설렘이 가득. 수진 씨의 집. 딸, 아가 엄마 왔는데? 보고 싶은 딸은 어디 간 걸까요? 숨어있다 폭 안기는 딸 시아. 너무 사랑스럽네요. 안녕하세요. 7살 정시합니다. 7살 정치아입니다. 부끄러워. 오늘 처음 만난 제작진에게도 애교 넘치는 포옹을 선물하는데요. 아유, 그저 바라만 보아도 미소 짓게 하네요. 한편 부엌에서 홀로 분주한 남편 민혁 씨. 음식을 우리 남편분께서 하세요? 예. 저는 요리 담당이고
청소랑 빨래는 와이프가 하고요. 민혁 씨의 손길에 따라 맛있게 익어가는 오늘의 저녁. 아, 벌써 군침이 돕니다. 그러는 사이 모녀는 공부 중? 이거 글씨 거야? 아니, 붙이는 거야. 이거? 어. 고슴도치 귀여워. 삐뚤삐뚤. 야무지게 정답을 척척 맞추는 시야. 스티커 하나도 허투루 붙이는 법이 없네요. 우리 남편쌤이 되게 자상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자상합니다. 저한테는. 네. 한때 비보이로 무대를 누볐던 민혁 씨. 화려한 조명과 관객들의 환호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지금은 가족들을 위해 목수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보통 와이프는 출근을 하니까 제가 저녁을 해야지 아기 밥을 먹이고 그렇습니다. 자상해야지 살 수 있어요. 공부를 마친 시아가 수진 씨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짜잔! 엄마를 위한 그림 선물! 손도 있어요. 여기 손 보이죠? 이거 엄마 손이에요. 엄마 손. 엄마 손이 또 이렇게? 화가가 꿈이라는 시아. 엄마 손을 그린 그 마음이 참 기특한데요. 사랑하는 딸이 선사하는 관심보다 뛰어난 피로 해소제는 없겠죠? 이제 하루 일과 끝내고 이제 딸 자는 거 이렇게 안고 있으면 또 피로가 싹 가십니다. 시아를 위한 저녁 식사 완성! 정성스레 나르는 모습과 정갈한 상차림에서 아빠의 애정이 묻어나네요. 그 마음에 한바구음으로 응답하는 딸,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집니다. 여기 반찬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메추리알 좋아해요. 시아야, 많이 먹고 쑥쑥 커! 이제 엄마 아빠도 식사를 해야겠죠? 고된 훈련 후 찾아온 허기짐에 맛깔나는 음식이 더해지니 이곳이 바로 천국.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15년 전 함께 공연을 하며 처음 연을 맺은 부부. 동료였던 그 시절에도 부부가 된 지금도 민혁 씨는 수진 씨의 1호 팬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진짜 강하고 다정해요. 그 두 개가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상에도 진한 사랑이 묻어나는 이유겠죠? 왜? 사랑해? 응, 아빠도 사랑해. 부부의 모습을 꼭 닮은 딸의 애정 표현. 나눌수록 커지는 게 사랑이고 행복이라는 소박한 진리를 새삼스레 되새기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일하러 가는 엄마에게 힘 한번 불어 넣어주고 엄마 다녀올게요. 제작진까지 챙기는 살뜰한 마음. 훈훈함이 화면 너머까지 전해지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수진 씨.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업하러 이제 체육관을 가고 있어요. 지금 또 수업이 있으세요? 네. 저녁에는 이제 성인분들이나 이제 학교 끝나고 오는 친구들 그 수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학생부 수업. 앳된 모습과 달리 수준급 실력으로 고난이도 동작을 척척 해내는데요. 근데 제가 춤을 추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배틀 같은 거 할 때 나만의 시그니처 무브가 있으면 좋겠다. 약간 테크니컬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기로 와서 배우게 됐어요. 댄서, 태권도 선수, 배우 지망생까지 트리킹을 배우는 이유는 각양각색. 하지만 진지한 태도와 뜨거운 열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요새 이색 취미로 많이 죽기 전에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 절절한 마음을 알기에 언제나 지도에 진심인 수진 씨. 제자들의 우아한 몸짓에서 수진 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성공하는 게 즐겁고 그냥 짜릿해요. 만화에서만 보던 막 덤블링 같은 거 하고 진짜로 해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선수부 수업 시간. 가볍게 땀을 내준 후 이어지는 몸풀기 동작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 주가 체조주여서 저희가 체조 이제 기본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고된 훈련에 지칠 법도 한데 군말 없이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 선수반이란 이름의 무게가 실감납니다. 손가락으로 중심 잡아. 손가락으로. 힘들면 소리 질러. 어렵고 위험천만한 동작들도 절도 있게 해내게 된 것은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은 끈기 덕분이겠죠? 이 짧은 동작에 담긴 노력의 무게를 알기에 제자의 성공이 나의 성공처럼 벅찬 수진 씨입니다. 저는 바라는 거는 제자들이 안 다치고 오래오래 저랑 같이 쭉 운동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한 줄기 빛이 되어준 트리킹. 그 빛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며 더욱 밝게 빛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서울 어느 여유로운 골목길.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요. 뭔가를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그 옆에 귀여운 꽃가옷을 입고 줄지어 앉아있는 강아지들. 곳곳에 섬세한 손끝이 닿은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데 혹시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반려동물 옷을 만드는 공방이에요.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본인 아이한테 입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패턴과 봉제를 배우는 곳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옷가게 반려견 옷공방을 운영하는 이민영 씨를 소개합니다. 나지막한 빌라촌이 자리한 서울 동작구의 어느 골목. 바로 이곳이 주인공 민영 씨가 운영하는 공방인데요. 사실 공방은 초롬이의 옷을 직접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초롬이는 10살 된 배들린턴 테리어 여아예요. 이리 와 초롬. 초롬. 저한테는 2개월 때 왔어요. 제가 원래 속옷 디자이너였어요. 언더웨어 디자이너여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 아이를 반려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강아지 옷 시장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등이 길고 다리가 긴 체형의 아이들이 입을 옷이 없어요. 디자이너 시절 남은 원단을 소진하기 위해 시작한 고민이 전공을 살린 맞춤옷 제작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전공은 의류 직물이니까 의류 패턴 쪽에 의류 디자인 쪽에 맞고요. 엄마가 그림을 시켜봤는데 그림을 잘 그리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뜨개질하면 뜨개질을 곧잘 하고 이런 걸 보고 너는 이과가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딱히 뭐 가고 싶은 그게 별로 없었으니까 여길 간 거예요. 초롬이와 10여 년을 함께하며 수백 벌에 가까운 옷들을 제작한 민영 씨.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자신의 손끝으로 만든 소중한 첫 작품을 꺼내봅니다. 실측부터 가봉 봉제까지 여러 과정과 많은 시간이 드는 작업이라는데요. 3일 정도 일을 해야지 한 벌이 나와요. 그렇게 한 땀 한 땀 만든 옷이 쌓여 초롬이만의 옷장도 생기고 지금은 계절별로 옷을 골라 입힌다고 합니다. 재료가 남잖아요. 그 재료를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저희 지인들한테 붙는 사람 몇 벌까지 해줄게요 라고 하고 신청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재료비만 받고 해주겠다. 나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일이 된 거예요. 퇴직 후 초롬이와 더 많은 추억을 기록하고자 남겨놓은 여행 사진들. 다채롭고 앙증맞은 옷들이 주변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는데요. 우연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생각지 못한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회사를 그만두고 약간 우울하거나 아니면 소속감이 없다, 명함이 없어서 좀 어디 나가기 친구들 만날 때 누구다 뭐 했어? 회사 옮겼어 명함 줄 때 제가 줄 명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정주부니까. 그랬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뭐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명함이 생겨서 행복합니다. 어느덧 제2의 직업으로 자리매김한 일. 지금은 수강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방의 다저대감 초롬이가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마침 이제 같은 견종을 또 키우고 계셔가지고 기회가 돼서 배우게 됐는데 이제 기성복보다 제가 이제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메리트가 가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저도 지금 강아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학원 다닌 지는 한 2년 됐고 브랜드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디자인부터 색 조합, 원단 마무리까지 딱 봐도 수강생들의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같이 애기 옷같이 보이지 않는 게 목표여서 약간 색깔도 조금 칙칙하다면 칙칙하게 쓸 수 있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청조 끼고 트위드 느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포인트로 세일러 카라의 트위드 느낌을 이렇게 넣어서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에요. 한번 맞춤 옷을 제작해보면 더 다양한 옷들을 입혀보고 싶은 게 반려인의 마음. 찰떡같이 옷을 소화해내는 강아지들이 마냥 귀엽습니다. 여기만이야? 이거 그 빠진 게 아니고 이것만 끼면 되는 거였어. 이 원단이 쉽지 않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항상 꼼꼼히 지도하는 민영 씨. 패턴 그리는 데 있어서 되게 조금 무서울 때가 있을 정도로 조금 집착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강아지가 편하다 안 편하다를 되게 잘 말씀해 주세요. 공방을 운영한 지 어느덧 6년 차. 고생해서 만든 옷이 오차없이 잘 맞는 모습을 보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얻는 기쁨이 크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만나서 가공하고 이런 과정까지 하는 맞춤집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가격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 시장의 다양성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민영 씨. 앞으로도 소중한 가족 초롬이와 함께 따뜻한 봄날의 기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